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면 어떤 책을 읽을까요? 중학생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책을 읽을까?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겨울방학 어떤 책을 읽히면 좋을까?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실제 중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에 등재된 독서활동, 생활기록부 독서활동에 업로드되어 있는 책들을 통해서 요즘 중학생들이 재미있어하는 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겨울방학 동안 읽히면 좋을 책들을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생활기록부에 올려있는 독서활동 상황을 보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어떤 분야의 책일 것 같아요? 당연히 문학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문학 분야의 책,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죠. 두 번째로 많이 읽는 책이 의외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읽는 책의 분야가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수학이라는 과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미있는 책으로 수학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초등 저학년 때 수학 동화들 많이 접하잖아요. 그것이 중학교 1학년까지도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수학, 책으로 만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난다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오늘 중학생이 읽는 책, 수학에 관한 책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개할 책은요. 내가 수학을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책입니다. 수학이라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드는 아이들이 있죠. 복잡한 계산과 암기, 또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이상한 문제, 규칙적인 계산법에만 익숙해진 사람들은 문제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당황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국제수학교육회 한국 대표이자 MIT 수학 아카데미 원장인 저자가 획기적인 수학 학습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비한 발상으로 전혀 다른 계산법과 문제풀이법을 알려줘서요. 연습장 몇 장을 걸쳐가며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암산으로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와, 62 곱하기 68을 암산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어때요? 재밌겠죠? 요즘에 동영상 쇼츠에 보면 재미있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와, 신기하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재미있는 예제와 설명, 신기한 풀이법으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면서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요. 친구들이 많이 읽는 책이죠. 수학 귀신입니다. 네, 무한히 큰 수와 무한히 작은 수, 나눗셈 근사한 수, 삼각형 숫자, 정사각형 숫자, 숫자 삼각형, 평범한 숫자와 무한급수, 숫자 0, 로마 숫자, 십진법, 음수, 깡통튀기, 소수, 순환소수, 무리수, 또 순열, 조합, 황금분할, 허수 이런 개념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납니다.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때 수학귀신이라는 책을 저녁에 잠자리 독서로 읽어준 적이 있는데요. 어려운 수학 개념을 재미있게 풀어내니까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뭐지? 라는 흥미를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연코 재미있게 읽고 있는 수학책, 수학귀신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학 풀지 말고 실험해봐. 네, 수학. 와,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잘 풀 수 있을까? 실제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수학, 그 추상성을 현재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배우는 역사 과목처럼 수학 역시 손으로 직접 경험해서 그 실체를 확인하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요, 누구에게나 호기심과 흥미가 느껴지는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서 수학과 친해질 수 있도록 제시해줍니다. 생활 주변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수학적 지식을 다양한 감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수학 실험들이 나와 있다고 해요. 흥미로운 과정을 통해서 수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에 대한 기대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수학은 자유이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짝짓기와 함수, 이진법과 주역, 부울대수와 논리회로 수학의 바탕은 자유, 한석봉 어머니와 미적분, 토정비결의 수학적인 구조, 수학과 미터법, 수학과 논리언어, 원줄, 꿀벌의 집 정육각형, 왜 사각형 맨홀덮개는 없는가 등등을 통해서요. 수학을 실제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연결해서 만날 수 있는 책입니다. 더 이상한 수학책도 있습니다. 이상한 수학책 의 후편으로 나온 책인데요. 수학을 다루고 있지만 수학 문제나 해설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유쾌한 수학책인 이상한 수학책의 저자가요. 새롭게 발간한 책입니다. 자, 수학 기본 개념을 다룬 것이
이상한 수학책이라면 더 이상한 수학책은요, 수학의 꽃이자 메인 요리라고도 부르는 미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용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인지를 열심히 설명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수학은 처음이야 라는 책도 있습니다. 하나의 점이 도형이 되기까지 무한히 펼쳐지는 아름다운 점선면에 대한 이야기.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가 들려주는 신비한 도형의 세계를요, 일러스트와 함께 따라가보는 책입니다. 서울대 과학영재교육원장을 지내면서 영재교육법을 연구해온 저자가 수학 능력 향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재미에서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력을 늘려주기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인데요. 초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수학 개념을 특별히 엄선해서 지금껏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스토리로 가장 쉽고 흥미롭게 수학의 세계로 안내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10대를 위해서 쓴 수학교육과 교수님의 첫 번째 책으로요. 수학과 친해지고 수학 시간이 기다려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수학 100점 엄마가 만든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학원을 계속 보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될까 판단하기 어려운 엄마, 수학을 찾지 않는 아이의 마음을 두드리고 싶은 그런 엄마들, 이런 엄마들을 위해서 책으로 무조건 외웠던 수학 개념들과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수학 공식들에 대한 명쾌하고 친절한 안내를 덧붙인 책입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수학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한테 따로 가르치지 말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념 원리만 알아도 누구나 훌륭한 코치가 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수학에서 꺼낸 여행이란 책도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을 여행하면서 르네상스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만든 근현대 수학의 빛나는 현장을 찾아가보는 책입니다. 역사, 정치, 경제, 예술 속에 녹아있는 수학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요. 독자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수학의 원리를 찾아서 수학적 사고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여행기 속에 녹아있는 쉬운 수학 이야기는요, 수학과 관계를 뗄 수 없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독자한테도 흥미롭게 다가간다고 하네요. 수학 특성화 중학교라는 책도 있습니다. 과학 특성화 중학교와 함께 중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책이죠. 한국과학고등학교가 폐교되고 10년 뒤에 세워진 수학 영재 집합소 수학 특성화 중학교. 엉뚱발칙한 첫 신입생들이 입학하면서 학교는 생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컴퓨터 천재이자 귀여운 사고뭉치 진노을, 수학의 신이자 츤데레 임파랑, 노을의 감시자이자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허란이, 아이돌 그룹 리미트의 사생팬 한아름이 주인공입니다. 아이들은 매일같이 던져지는 수학 문제와 실험하던 중에요, 비밀 조직인 제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제로에 다가가면 갈수록 그 안에 숨은 거대한 비밀이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10대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소설적인 재미와 수학적인 지식을 완벽하게 조합한 코믹, 발랄, 로맨스, 미스터리, 수학소설 시리즈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는 책이죠. 테르마가 들려주는 약수와 배수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학자가 들려주는 수학 이야기 시리즈인데요. 유명한 수학자들이 자신의 이론과 역사적 배경,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수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책입니다. 테르마가 들려주는 약수와 배수는요, 현대 정수론의 아버지로 불리는 테르마가 약수와 배수에 관해서 6번의 시간에 걸친 수업을 통해서 삼각수에서 소수, 최대, 공약수까지 설명한 책입니다. 수학자가 들려준 수학 이야기, 아이들이 관심 있는 수학자를 선택해서 읽어본다면 아이들의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히포크라테스가 들려주는 작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 작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히포크라테스 선생님과 시공을 초월한 시각여행을 즐기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작도에 관한 뜻과 유래, 삼각형의 작도, 또 작도 불능 문제, 면적 변환 문제 등을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간단한 도형의 작도를 통해서요, 보물을 찾아내고 삼각형의 작도를 통해서 스핑크스의 동굴에서 탈출하기도 하고요. 유명한 명화가 탄생하는 현장에 찾아가보는 과정을 통해서 중학교 과정에서 작도의 뜻으로 시작되는 딱딱한 도입과 건조한 내용을 넘어서서 작도에 대한 풍부한 배경 지식을 쌓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수학의 사생활이라는 책도 읽었네요. 수학 저널리스트답게 저자는요, 기인에 가까웠던 수학자들에 관한 일화와 정기적인 내용들 뿐만 아니라 수학적 이론과 증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소개하면서도요, 특유의 진지함으로 수학의 매력을 이끌어냅니다. 6부로 나뉜 이 책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역사적 사건들과 위대한 수학자들, 또 가장 중요한 미해결 추측들, 그리고 이미 해결된 문제와 수수께끼들을 다룹니다. 수학과 관련된 온갖 이야기들이 50항목의 짧고 재미있는 글로 다뤄진다고 하니까요, 이 수학자들의 이론과 다양한 주변적인 일화를 다룬 책들을 수학 이야기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 같네요.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목부터 뭐지 싶은데요. 우리가 몰랐던 여성 수학자들
과 4차원 시공간에 얽힌 수학적 개념, 문학과 영화, 그림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학의 세계까지 더욱 재미있고 알찬 수학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 책은 수학은 숫자로만 이루어진 냉정한 세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정신이 숨어있는 감성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의 경험담을 담은 추억 이야기에는 아날로그에 대한 향수도 진하게 배어나온다고 합니다. 수학을 현실적으로 잘하게 만들어주는 책은 아니지만요. 수학에 대해서 겁먹거나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수학이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센 놈은 아닌데 라는 책으로 다가갈 수 있는 책이니까요. 수학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숫자 없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수학책도 있습니다. 일본의 천재 인지과학자가 숫자와 수식이 아닌 세상살이의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진짜 수학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놀라울 정도로 유용한 수학적 사고의 힘을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도마베치 박사가 말하는 온갖 정보를 자유롭게 구축해서 한순간에 복잡한 세상을 심플하게 꿰뚫어보는 수학적 사고를 알려줍니다. 수식에 담긴 수학 본래의 의미를 깨닫고 수학이라는 도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수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는 책이겠네요. 책을 덮을 때 독자들은 수학을 알고 수학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의미 있는 책이 되겠네요. 망할 놈의 수학이라는 스토리텔링 책도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문학 작가이자 수학자인 작가가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사랑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이야기를 빌려와서 수학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불평을 늘어놓는 세상의 모든 앨리스에게 재미있는 수학의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루이스 캐럴과 하트의 여왕, 하얀 토끼, 미친 모자장수 등요 작품 속 주인공들이 함께하는 숫자 나라 여행을 통해서 재미있는 소설을 읽듯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호기심과 상상력을 한껏 펼치면서 한바탕 수학 모험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야기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읽어보면 수학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일 듯 합니다. 실제 중학교 1학년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아이들이 책 읽는 수준이 정말 천차만별로 다를 거예요. 하지만 실제 중학교 1학년들이 재미있게 읽었던 수학에 관한 책이니까요. 이 정도면 아이들한테 권해도 이거 별론데 엄마 마음에 드는 책 고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 아이들한테 쉽고 재미있게 접근해주기 위해서 책으로 만나는 겨울방학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중학생에게 권하는 수학 도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